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에는 이 세계 시지각 효과 조사하기입니다. 지금 1차시, 2차시에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계 혼합, 그 다음에 이 동화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3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제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제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재미있게 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혼합입니다. 우리가 세계 혼합에는 이런 물리적인 혼합과 그 생리적인 혼합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혼합에서는 이런 간법 혼합, 가법 혼합이 있고요. 이 생리적인 혼합에서는 이 중간 혼합, 회전 혼합, 병지 혼합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물리적인 혼합, 이 간법 혼합, 가법 혼합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인 혼합에서 가법 혼합, 빛의 삼원색 다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빛의 삼원색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빛의 삼원색에는 이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RGB 컬러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 빛이 섞이면 섞을수록 색이 어떻게 되죠? 빛이 없어지죠. 그 원리죠. 그래서 이게 가법 혼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는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법 혼합, 가법 혼색, 빛의 삼원색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서는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보통은 RGB 컬러. 이게 빛의 삼원색, 가법 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 섞으면 섞을수록 빛이 없어지는 그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강빛,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빛, 그 다음에 이 파랑빛이 섞이면 이렇게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광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원리입니다. 다음은 이 간법 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 생료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 그 다음에 간법 혼합, 간법 혼색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생료의 삼원색에는 이제 물감의 삼원색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마젠타, 옐로우, 시안 이것을 우리는 생료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생료의 삼원색에는 이 마젠타는 약간 그 빨간 계통이지만 이 색이에요. 이게 마젠타 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젠타 색이 이 생료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마젠타하고 옐로우를 섞어야지 이 레드가 나옵니다. 빨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마젠타와 옐로우를 설 때 빨간, 그 다음에 옐로우하고 이 시안, 파랑, 하늘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것을 약간 하늘색도 아니에요. 약간 파랑 비슷한 건데 파랑이라고도 보통은 얘기하죠. 섞었을 때 이렇게 초록이 나오죠. 예. 그래서 물감은 이렇게 섞으면 섞을수록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색이 없어져요. 혼색돼서. 그래서 약간 무슨 색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감을 많이 섞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물감의 삼원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스터 컬러나 그런 물감들이 있을 때 한번 섞어보세요. 색이 없어집니다. 색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색을 만들 때는 색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마구합니다. 지금 이 마젠타하고 이 옐로우하고 이 시안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10가지 색상안도 만들고요. 20가지 색상안도 만듭니다. 이 기본, 이 3원색으로 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터넷에서, 아니 컴퓨터로, 음,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작품들을 많이 해본 사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웹에서 이렇게 물건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서버에서 서버로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RGB 컬러로 빛의 삼원색인 이 원리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출력을 하거나 포스터를 만들 때는 그 RGB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색이 바뀌어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하거나 인쇄,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고 이것들을 출력을 할 때는 모드를 이 물감의 삼원색인 인쇄 컬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색이 제대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여러분들 CMYK 들어보셨죠? 인쇄 컬러.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CMYK, 이 마젠타, 옐로우, 시안, 그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감은 섞일수록 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탁해서 검정색에 가까운 이런 색이 혼합이 돼서 색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간법 혼색, 간법 혼합, 색류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젠타, 옐로우, 그럼 빨간색이 됐죠? 그 다음에 시안, 이 파랑을 섞었더니 초록색, 노랑하고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지만 여러 개가 섞이면 이렇게 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예, 다음 생리적인 혼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중간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혼합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해서 생겨난 이 색의 밝기가 평균적인 밝기로 나타날 때 보통 중간 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막 섞어서 그 평균적인 중간값,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중간 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혼합에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회전 혼합이 있고 병집 혼합이 있습니다. 그럼 회전 혼합은 뭐고 병집 혼합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회전 혼합은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달팽이 보셨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색을 예를 들어서 뭘 섞는다 그럴까요? 빨강 조금 하고 노랑을 좀 3분의 1은 빨강, 3분의 2는 이 노랑을 섞어서 막 돌려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색이 이렇게 혼합된 상태에서 중간색으로 보여요. 이게 회전혼합입니다. 섞진 않았어요. 그냥 빨간색 3분의 1과 3분의 2의 노란색을 섞어서 붙인 거를 3분의 2는 노란색을 붙이고 3분의 1은 빨간색을 넣고 막 돌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색으로 보인다?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색이 혼합돼서 이 중간 평균의 색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혼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보통 우리는 회전 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병지 혼합은요, 혼합하려는 그런 색료를 작은 색면이나 작은 점들로 꼭꼭꼭꼭 이렇게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이 시각 현상입니다. 이게 병지 혼합입니다. 하나의 점으로 그거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병지 혼합입니다. 지금 이 모니터인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해상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화질, 화소, 해상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만큼 이게 사실은 크게 확대하면 이런 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망점이 얼마만큼 촘촘히 되어 있느냐. 요즘은 워낙 잘 되어 있고 워낙 촘촘해서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크게 확대해도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망점의 원리입니다. 이 TV 모니터에 여러분들 컴퓨터, PC에 있는 그것들도 다 이 망점의 원인입니다. 이게 다 병치 혼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요, 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출력 여러분들 뭐 자료 조사를 해오라 그랬으면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오면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와요. 크게 그 해상도가 적어가지고 화질이 이게 그 좋지가 않아가지고 형태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병치혼합. 병치혼합이지만 또 대표적인 게 이 전멸법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병치혼합에서 이 전멸법을 또 우리는 병치혼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이 회화에서 선 대신 이런 점 집합으로 매우 짧은 터치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점묘주의라고도 하고요. 점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붓의 끝이나 브러쉬 등으로 이런 찍은 다양한 색의 작은 점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혼색을 만드는 기법이에요. 점으로 이용해서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색이 섞여 보인다는 거죠. 점으로 그려가지고 색을 섞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그 원리입니다. 이게 보통은 병치혼합, 그 중에서도 이 전묘법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세라의 전묘법입니다. 이것도 병치혼합의 하나의 일종이죠. 이 현대미술에 이 조르조 피에르 세라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이 세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화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인상주의에서도 신인상주의를 발전시킨 화가입니다. 그 중에 이런 전묘법을 그려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방고흐나 이 피카소에도 많은 그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는 이 색칠을 적용을 할 때 약간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하였던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근데 시나크라는 사람이 이 세라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라의 작품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라가 죽고 나서 이 시나크가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이 전묘법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 세라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여러분들 아마 미술책에서 한 번씩은 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병지혼합의 원리예요. 즉, 그 전에 우리가 현대미술 전에는 화가들이 그림들을 그릴 때 보통은 물감을 섞어서 그리죠. 뭐 연두색의 부분을 할 때는 이 빨강과 초록색을 섞어서 뭐 노랑도 만들고 연두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이 세라는 그거를 섞지 않고요. 이 빛의 삼원색과 이 물감의 삼원색을 다 원리를 터득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빨강색들, 그 다음에 이 그 초록색, 네, 옐로우 막 그런 것들을 막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연두색도 보이게 하고 그 노란색도 보이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효과를 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전묘법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병치혼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였던 그 그림에 지금 그거를 크게 확대한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죠. 얼굴을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용해서 모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이게 점들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모두가 익숙할 이 그림은 전묘화의 대표 작품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평범한 공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품은 각각 다른 색의 점들로 이루어서 전묘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쵸. 이게 병치혼합의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들이 음, 하나의 작품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 우리가 주황색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주황색을 칠하는 부분들을 빨강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주황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빨간 점들, 그 다음에 노란 점들을 막 같이 교차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의 옷을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점묘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병치혼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점묘법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 세라의 그 작품을 보고 감탄을 했다 그랬죠. 시냐크가. 그래서 이 폴 시냐크도 이 세라의 이런 과학적인 화법과 이런 색채 분할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점묘법과 분할주의 화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발전시켜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이게 다 점으로 이렇게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직물이에요. 우리가 특히 니트 같은 종류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병지혼합, 병지혼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묘법의 숨은 과학적 원리, 점묘화의 그런 과학적 원리는 왜 나왔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빛이 어떤 사물에 도달하면 빛의 일부를 흡수하고 반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빨갛게 보이는 것은 다른 빛을 모두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은 빨강, 초록, 파랑 이런 세 가지 빛맛을 감지한다고 하죠. 아까 제가 그 빛의 삼원색인 이런 빨강, 초록, 파랑 이것은 사람의 우리 눈에는요, 이 망막에 이 세포가 세 가지 그 시신경과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삼색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RGB처럼 이런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가지 빛을 이 사람의 눈이 감지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 개의 원리 중에서 빛의 삼원색, 그리고 그 세계 삼원색, 그렇게 두 가지를 조금 전에 우리 세계 원리에 대해서 했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 그런 물감을 한 곳에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된다? 검은색이 된다는 이론을 배웠죠. 그리고 빛의 삼원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빨간색빛, 파란색빛, 초록색빛을 한데 모으면 세 가지 색이 만나는 곳에 약간 백색광이 된다는 의미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정리하면 색은 섞을수록 물감의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았고요. 빛은 합쳐질수록 밝아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라는 실제 우리가 보는 색과 이런 물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색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색을 합치지 않고 오직 원색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수한 이런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묘법은 단순히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부분에 빨간 점을 찍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수많은 붉은색들은 빨간색 하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다양한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색을 인지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정교한 그런 계산 과정이 필요한 섬세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빛색채를 이용한 이런 과학적인 표현 기법 정묘화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보통 이 텔레비전, 그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그 원리, 컴퓨터, 인쇄기, 지폐 이런 것들이 다 점묘화의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치호납에서 이 점묘법의 원리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표현 기법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음은 동화현상입니다. 동화현상은요, 배경색이 자극색에 동화되어서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화현상은 작은 면적이 디자인이 반복되거나 반복되는 선이 갈수록 효과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회색 선으로 배경색을 블랙과 화이트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색 선이 배경색이 어두우면 회색이 더 밝아 보이고 배경색이 밝으면 이 회색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의 이 명도가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이 회색 선이 어두울 때 더 밝아 보이고 이 배경색이 밝을 때 더 어둡게 보인다는 밝고 어두움의 이 명도의 변화에 이런 동화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명도의 동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색상의 동화입니다.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으로 라인으로 했는데요. 배경색을 이 마젠테와 이 그 청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색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마젠타에 있는 이 보라가 더 선명해 보이고 이 그 청보라에 있는 이 보라가 더 어떻게 돼요? 더 그 색이 더 푸른빛을 띠고 있는 그런 보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색상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색 그 선 라인으로 해서 아주 짙은 파란과 약간 그 회색 짙은 회색의 이 배경색을 쳤더니 이 채도가 더 그 파랑에 있는 청에 있는 이 하늘색 계통에 있는 것들이 채도가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하는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채도의 변화가 막 달라 보인다. 이런 동화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줬고요. 이렇게 그 선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것보다는 아주 가느다란 선일수록 더 동화현상이 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동화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 벽입니다. 이 벽을 이 라인으로 뭘 했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얀색으로 했더니 더 밝아 보이고 이 블랙으로 했더니 더 붉고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품을 만들 때 아니면 건축을 할 때 창문의 틀이나 이 라인을 어떤 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경색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밝아 보일 수도 있고 더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더 탁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이라도 이 라인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동화돼 보인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점묘법 작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묘법을 아마 표현을 하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줄 건데 이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 전묘법의 작품이고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잘 돼 있는 작품들을 몇 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작가 그 이름을 안 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공개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수업들은 다 얘기했죠. 이게 여러분들 수업은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만 수업만 보시기 되고, 이것들을 공유하지는 않아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묘법 작품인데요. 이렇게 컬러로 안 하고 이렇게 흑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필로 하셔도 되고, 펜으로 하셔도 되고, 로트링으로 하셔도 되고, 만년필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연필로 하셔도 되고, 로트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것들을 이렇게 무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된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이 전묘법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꽃이죠. 이 장미의 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컬러로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무채색으로 명암을 주면서 이렇게 전묘법으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타원이나 이런 우주나 구성, 원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전묘법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전묘법 작품인데 이렇게 풍경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컬러로 하고 싶으면 뭐 사인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즘 가면 펜들 색색으로 뭐 0.3부터 0.7까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한번 제대로 내가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이렇게 동화 같은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색을 노란색 있는 배경색 위에다가 뭐 색지 위에다가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색도화지 위에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이렇게 하얗게 하얀 도화지에다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색지나 색 도화지나 그 위에다가도 이렇게 전묘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거는 과일이죠. 과일을 이렇게 작품을 그려서 전묘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물화를 주고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흑백도 괜찮고 컬러도 괜찮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내가 한번 이번에 전묘법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표현을 여기다가 해주십사 하고 과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꼭 여기에는 이 학과 학년 이름을 여기다가 꼭 적어 주시고요. 표현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에 하셔도 되고요. PPT에다가 하셔도 되고, PDF에다 하셔도 되고, 그래픽, 일러스트에서 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기서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어디다가 어떻게 해요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틀은 지켜주세요. 이 틀에다가 해서 올려주시고요. 꼭 학과 학년 이름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강의실에 학습활동 관리에, 과제 관리에, 과제방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은 되도록이면 그 기간 안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제가 중간고사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작품 제출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